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교회 오빠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선주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올라왔던 많은 주식들을 보면 또 섹터들을 보면 2차 전지나 반도체,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많이 또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전력이나 뭐 변압기, 뭐 전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다시 적어보면 2차 전지,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화장품, 그리고 AI, 뭐 전력, 뭐 구리, 전선, 변압기 이쪽이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기반이 되어야 어떤 섹터, 강한 섹터 또는 이제 뭐 테마, 근데 테마는 이제 뭐 재료로 인한 뭐 그런 급등주들에 대해서도 많이 테마주라고 하니까 조금 넓게 보자면 어떤 테마 도 기본적으로 약간 실적이 좀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조선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슬슬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거의 13년 만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조선주들이 항상 좀 갈만하면 떨어지고 갈만하면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컨센서스도 아마 개인적으로 종목들 찾아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2차 전지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화장품도 그랬고 AI 구리 전선 변압기도 그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기반으로 강력한 섹터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난 어떤 주식장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근데 조선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나올 것 같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차트도 제가 보니까 차트도 다 굉장히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뭐 시장이 강할 때 늘 우리들은 따라가잖아요. 뭐 반도체도 따라가고 뭐 다 오를 때 따라가죠. AI 구리 전선 변압기 이쪽도 굉장히 최근에 강했고 뭐 그 안에서 저도 단타를 많이 하긴 하지만 뭐 유튜브에서는 뭐 단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인들은 직장인답게 어 조금 가치 투자라든가 스윙 투자 조금 큰 돈을 넣어서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추구하시면 좋겠어요. 뭐 꼭 그걸 하라는 건 아닌데 단타는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단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인들은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쳐다보고 하는 사람도 몇 년씩 걸리는데, 그래서 어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2차 전지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화장품도 그랬고 AI 구리 전선 변압기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강력한 섹터는 실적이 기반이 되는데, 우리가 늘 막 강하게 가고 있을 때 뭐 중간에서 잘 잡아도 되지만 그 전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실적을 보면서 많이 느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금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관찰하시면서
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선주에서는 요렇게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이거는 제가 여기 보면은 그 시가총액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했어요. HG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요. 11조, 그다음 하나오션 9조, 9조 5천, 8조, 2조 9천억. 요렇게 5개 종목의 시가총액대로 제가 여기서 관심 종목을 나열을 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제가 여기 실적 대비 PER을 지금 다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찾아봤고요. PER 여러분 네, 말씀드리지만 아시죠? 주가를 그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나옵니다. PER이 낮으면 좋고 높으면 좀 비싸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PER이 높아도 시장에 관심이 강하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다는 걸 우린 2차 전지를 통해서 많이 배웠죠. 밸류에이션 따위는 무시하고 수급으로 올라가는 장을 경험했죠. 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제가 하나씩 나열을 한 건데요. 지금 네. 그 네이버 증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실 수 있냐면 여기서 종목을 쳐요. 현대중공업을 치시면 지금 화면이 일부만 보이는데요. 아래로 내리시면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그쵸? 연간 실적이 나오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이익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5개의 회사들이 모두 이익이 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조선 업황 전체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는 지금 보면 올해 예상까지는 여기 나오는데 그럼 2025년, 2026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제 유튜브에도 그동안 올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종목 분석을 들어가요. 종목 분석을 들어가서 컨센서스를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컨센서스라는 건 증권 업계에서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이익을 낼 것 같다. 내년 이익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예측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2024년 아직 안 끝났잖아요. 내년이 돼야 2024년 확정 실적이 나오는데 올해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실게요. HD 현대중공업을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4천, 마이너스 8천, 마이너스 3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흑자, 그 다음에 플러스 3천억, 플러스 7천억, 플러스 1조. 보이시죠? 지금 다가 아니죠. 이게 첫 번째 기업이니까 턴하고 있죠. 그러면 PER이 여기 나와요. 그럼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이고 EPS 3천, 주당 3,392원의 EPS,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면 현재는 39.15인 거예요. 39면은 싸진 않죠. 근데 지금 내년으로 들어가면은 EPS가 거의 2배 가까이, 2배 이상 증가하죠. 그러면은 PER이 반토막 이상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니까. 그리고 내후년 2026년을 보면은 1조 EPS가 당기순이익은 1조고 EPS는 11,000원이에요. 그럼 11,000원인데 주가가 13만 4천원이니까 PER은 11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 2026년의 실적을 땡겨오면은 PER이 10인 거예요. 10.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왠지 진행이 좋은데요. 네, 빠르게 다음 종목을 넘어가 볼게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조선 업황 자체를 우리가 느껴보자는 거예요. 다시 이 종목도 볼게요. 지금 1조 6천, 1조 7천, 흑자 전환, 그 다음에 2천, 그 다음에 컨센서스를 볼게요. 컨센서스. 여러분 이
이익 실적과 컨센서스 보는 걸 습관화시켜야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뉴스나 이런 것만 보고 자꾸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적이 가장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볼게요. 이 2021년 마이너스 1조 6천, 1조 7천, 그다음 23 작년부터 1,500, 2,600, 그다음에 내년에 4,800, 6,800 지금 다 턴하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올해 기준은 PR이 35배인데 25년 땡겨오면 PER은 19배, 그 다음 2026년을 땡겨오면은 PER은 13배. 예를 들면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26년이 13이니까 26년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2026년에 실적을 땡겨서 PER을 계산하면 PER은 6이나 7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오션 봤고요. 그 다음 HD 현대, 한국, 조선, 해양. 네, 보겠습니다. 실적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요걸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조, 마이너스 3천억, 플러스 1,400, 그 다음 당기순이익 8,200억. 턴하고 있죠. 그 다음, 컨센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점점 턴하고, 24년에 작년에는 당기순이익 2200, 2024년 7400, 2025년에 1조 3000, 2026년에 2조 1000. 거의 올해 대비 2026년이 3배가 당기순이익 3배가 늘어요. 지금은 2024년 기준으로도 PER이 12밖에 안 되는데 2025년을 땡기면 6이고 2026년을 땡기면 4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그래서 이 회사 지금 한국조선 HD 한국조선해양은 주가를 보시면 이게 HD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상승을 하고 이제 장기 이평선을 상승세를 그대로 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이거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은 PER로 계산했을 때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실 때 비중을 싣고 비중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더 떨어져. 그러면은 나눠서 사면은 땡큐죠. 지금도 싼데 떨어지면 더 땡큐. 근데 오르면은 더 비싸지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매수매도가 아니라 비중 조절을 잘해야죠. 그 차트, 이런 차트를 길게 보는 게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HD 한국조선해양이 PER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볼게요. 편집하기 힘들어가지고 2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게요. 1조 4천, 마이너스 1조 4천, 6천, 1,500. 올해부터 삼성중공업도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컨센서스 볼게요. 네, 그리고 제 유튜브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감아서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1조 4천, 1조 4천, 6천, 마이너스 1,000. 그 다음에 올해부터 2,600억, 5천, 7천 확 늘어나죠. 확 늘어나는 거 느껴지죠, 다. 지금 보시면 PER이 올해 기준으로 30 싸진 않아요. 내년 기준엔 15, 내후년 기준엔 11.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기준에 지금 주가 굉장히 싼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현대미포, HD, 현대미포. 조선주 기자재 업체들에게도 당연히 그 관심이나 그 어떤 주가 상승은 나타나겠지만, 네, 오늘은 좀 조선주에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미포 이 종목은 좀 시총도 작고 그래서 매출이 작아요. 마이너스 1600, 480, 마이너스 1300. 얘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죠. 컨센을 볼게요. 컨센을 보겠습니다. 컨센을 보면 지금 계속 마이너스 올해부터 흑자 246억인데 2025년에 내년에는 갑자기 10배가 늘어요. 2천억 컨센서스 상. 그럼 지금 PER이 116인데 내년을 땡겨오면 14, 그 다음에 26년을 땡겨오면 9인 거죠.
그냥 만약에 이게 25년이 없고 24년만 있다 그럼 PER이 116이면 이 종목을 살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올해 대비 내년 컨센이 10배가 는다고 예상을 하니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제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이 회사들의 조선주들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39, 2025년 기준에 16, 2026년 기준 11, 그다음에 하나오션 올해 36, 그다음에 내년 기준 19, 내후년 기준 13, HD한국조선 올해 12, 내년 6, 2026 기준 4. 밸류에이션 상은 제일 좋아요. 어쨌든 밸류만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삼성중공업 올해 32, 내년 15, 그다음 2026년 기준 11. HD현대미포 올해는 117인데 내년 기준만 해도 14, 내후년 기준 9. 가장 뭔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거는 이제 현대미포죠. 현대미포인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이 좋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제일 큰 대장주는 HD현대중공업이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조선주들이 거의 13년 만에 온 슈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요. 근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섹터가 강할 때는 PER을 굉장히 오버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반도체 같은 경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금 밸류가 지금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네. 그 외에 이제 장비 관련주,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어쨌든 밸류가 지금 많이 높아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제 그 실적이 좋아서, 강력한 섹터가 갈 때는 PER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PER이 20을 만약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PER이 20이에요. 20인데 20인데 좀 한 30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20 PER이 한 10까지 떨어지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20에서 30으로 가고 30에서 40으로 가는 거죠. 경험 많이 해보셨죠?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조선주에 대해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를 보면서 저는 좀 뭔가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현대중공, HD현대중공 이거는 이제 기간이 별로 안 돼가지고 차트를 길게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어쨌든 요 박스 안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쵸? 박스 안에서 장기 이평선도 이제 요런 흐름이고, 근데 요런 흐름은 기본적으로 요 박스 안에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다가 돌파를 하는 흐름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우선은 이게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 실적이 내년 내후년 계속 증가하니까 이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다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쵸? 왜냐 이거 잡주가 아니잖아요. 대형주들은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박스 안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박스가 깨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낮아요. 100%는 없으니까. 그러면 HD현대중공업이라면 이렇게 박스를 잡고 요 밑으로 떨어질수록 이제 주워 담는 전략이 싸게, 그 다음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어느 순간 돌파하겠지만 이 밑에서 사고 위에서 돌파할 때 한 번 더 사면, 밑에서 많이 사고 위에서 돌파할 때 사면 평단가가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지저분하니까 매수는 여기서 하고 어느 순간에 박스권 돌파할 거 아니에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다가 돌파할 때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많이 사고 위에서 사면 평단가가 못해도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요 정도? 그러면 이 회사는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사서 이 상승을 누리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을 때마다 분할 매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땐 잘 안 사요.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막 올라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좀 미리미리 계속 관찰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싸게 전략적으로 담아가자라는 걸 말씀드리는, 풀베팅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볼게요. 차트를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에 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한번 갈 때 무섭게 가줘요. 근데 무섭게 가주는데 지금 여기잖아요. 차트를 뭐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아 이게 뭐 여기가 고점인 것 같고 막 아우 씨 이거 어렵다, 뭐 상승 추세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조선주들이 갖고 있는 끼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매물대 박스권 안에 있잖아. 이걸 돌파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3만 원이지만 한 3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주가 아니잖아요. 실적에 받쳐주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강력한 추세를 만들어서 뻗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실을 수 있는 거죠. 실적이 받쳐주니까. 자,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볼게요. 다 이제 차트를 길게 봐야 돼. 지금 보면 한번 길게 뽑을 때 엄청 길게 뽑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 부분이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서 내가 요 안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나중에 올랐을 때 분할 매도 하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HD 한국조선 봤고요. 삼성중공업 뭐 이것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이거를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얘도 갈 때 이때처럼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차트가 만들어지고 실적이 좋은 걸 봤을 때 이 박스 구간을 돌파했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 거란 느낌이 있단 말이죠. 지금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예전에 많이 올랐고, 현대미포도 볼게요. 현대미포도 예전에 이런 상승이 있었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20분이 넘었네요. 우선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밸류에이션상 살짝 뭐 싼 가격은 아니지만 워낙에 내년 내후년에 지금 실적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이거 너무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주가가 올라버릴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그렇게까지 얘기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지금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도 나쁘지 않고요. 아마 지금 뉴스나 이런 것들 보시면 조선주들이 이제 조금씩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견은 하반기부터 조선주들이 되게 실적이 더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중심에 설 수도 있고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되기 전에 미리 이 종목들을 조금씩 매수를 하고 비중을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게 주식이라는 게 내가 뭘 사야 될지 잘 모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막 올라가는 건 비싸서 못 사겠고, 떨어져 있는 거는 사도 안 움직이고, 시장의 소외주 같은 경우는 뭔가 계속 소외돼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올라서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 시장에서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섹터, 그런 섹터를 우리가 미리 찾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다 뭐 이제 뭐 반도체 뭐 조금 이제 많이 올랐긴 했지만 SK하이닉스 보고 있고, 뭐 한미 반도체도 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쨌든 한미 반도체 요즘에 구리, 뭐 LX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화장품주 핫하잖아요. 뭐 화장품주 저도 이제 여자친구 추천해가지고 지금 한 50% 수익 내고 다시 비중 덜고 사가지고 다시 한 40% 정도 수익이 났어요. 한 클리오라는 종목으로. 근데 어쨌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근데 뭔가 그 조선보다는 화장품은 좀 일부 종목은 실적으로 가고 일부는 좀 테마로 가기도 하고, 되게 좀 테마랑 실적이랑 엉켜 있어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되게 묵직하게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묵직한 종목이 뽑아낼 때 강력히 뽑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진짜 뭐 몇 천만 원씩 사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에 실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려도 걱정할 게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종목을 사실 때 늘 비중을 조절하셔야 되고, 분할 매도 하셔야 되는데, 매수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디테일한 거 얘기하면 길어지면 어차피 이 시간까지 듣는 분도 끝날 때까지 계시는 분도 별로 없을 거니까 어쨌든 오늘은 좀 주선주들이 심상치 않다. 이거 하반기부터 해서 아마 내년 내후년 어쨌든 주식이 선반영되니까 그 전에 먼저 큰 시세가 나올 거라면 내년 내후년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시세가 좀 나올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찍었는데 또 20분을 넘었습니다. 네, 25분이 됐는데 어쨌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